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의 김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4주 동안 4차례에 걸친 강연을 통해 주의 인문학이란 대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의 요일 명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문학의 세 번째 강의, 요일 명칭의 유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주요 언어들은 요일 명칭의 명명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에는 행성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르는 언어군으로 영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는 교회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르는 언어군으로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그다음에 폴란드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에는 행성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을 두 가지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언어군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특히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의 요일 명칭에 집중하여 이들 언어의 요일 명칭이 어떠한 명명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요일 명칭에 어떠한 문화적 요소가 담겨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요일 명칭을 살펴본 후 한국어의 요일 명칭은 어떠한 명명 방식을 따르고 있고 한국어는 요일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의 요일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해당되는 썬데이는 고대 게르만족이 믿었던 태양의 신 수나의 날을 의미합니다. 월요일에 해당되는 먼데이는 고대 게르만족이 믿었던 달의 여신인 모나의 날이라는 뜻이죠. 화요일에 해당되는 튜즈데이는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자 화성의 지배신인 티우 또는 티르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해당되는 웬즈데이는 게르만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이죠. 또 지혜의 신이자 수성의 지배신인 오딘의 날 또는 보단의 날입니다. 목요일에 해당되는 Thursday는 게르만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의 신이자 목성의 지배신인 토르의 날입니다. 금요일에 해당되는 Friday는 게르만 신화의 미의 여신이자 오딘의 부인이며 금성의 지배신인 프리그의 날 또는 프리아의 날입니다. 한편 토요일에 해당되는 Saturday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주피터의 아들이자 농경의 신이며 토성의 지배신인 사투르누스의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해당되는 세러데이라는 명칭에는 게르만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는 게르만 신화에는 로마의 사투르누스에 대응하는 농경의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게르만족이 살았던 지역은 농사에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태여 농경의 신을 숭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요일 명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의 요일 명칭은 철저하게 행성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어의 요일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해당되는 존탁은 고대 게르만족이 믿었던 태양의 신 수나의 날을 의미하고 월요일에 해당되는 먼탁은 고대 게르만족이 믿었던 달의 여신인 모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화요일에 해당되는 딘스탁은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고대 게르만족들은 팅 또는 딩이라고 불렀던 부족회의를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회의의 수호신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족회의의 수호신 마르스라는 의미의 마르스 딩수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독일어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딘스탁은 부족회의 수호신 마르스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편 수요일에 해당되는 미트보흐는 주의 중앙 또는 주의 중간이라는 뜻을 지닌 교회의 라틴어 메디아 헤브도마스를 차용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트보흐의 어원적 의미는 주의 한가운데 또는 주의 중간이라는 뜻이 되죠.
목요일에 해당되는 도너스탁은 게르만 신화에서 등장하는 천둥의 신이자 목성의 신인 토르의 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금요일에 해당되는 프라이탁은 게르만 신화의 미의 여신이자 또 오딘의 부인이며 또 금성의 수호신인 프리그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에 해당되는 독일어 요일 명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로 남부 독일어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잠스탁과 또 다른 하나는 주로 중부와 북부 독일어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존 아벤트입니다. 잠스탁은 안식일이라는 날의 뜻을 지닌 교회 라틴어 디에스 사바티를 차용 번역한 것이죠. 한편 존 아벤트는 일요일의 전야라는 뜻을 가진 고대 영어 순한 FN에서 차용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영어의 이 순한 FN은 원래 하나님의 날의 전야라는 의미로 벌써 기독교화된 개념이었죠. 이상을에서 살펴본 독일어의 요일 명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어의 요일 명칭은 행성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른 일요일에 해당되는 존탁, 월요일에 해당되는 먼탁, 화요일에 해당되는 딘스탁, 목요일에 해당되는 도너스탁, 금요일에 해당되는 프라이탁이 있고요. 기독교화에 따라서 요일 명칭에서 이교도적인 연상을 없애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수요일에 해당되는 미트보흐, 토요일에 해당되는 잠스탁과 존 아벤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로망스 어군의 대표적인 언어인 프랑스어의 요일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해당되는 디망쉐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을 지닌 교회 라틴어 디에스 도미니카를 차용 번역한 것입니다. 월요일에 해당되는 랑디는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인 루나의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화요일에 해당되는 마르디는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이자 화성의 신인 마르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수요일에 해당되는 메르크레디는 로마 신화의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이자 또 수성의 수호신인 메르쿨리우스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요일에 해당되는 장디는 로마 신화의 최고신이자 천둥의 신이며 목성의 지배신인 주피터의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금요일에 해당되는 방드로디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이자 금성의 지배신인 비너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에 해당되는 삼디는 안식일의 날이라는 뜻의 교회 라틴어 디에스 사바티를 차용 번역한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어의 요일 명칭을 조용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의 요일 명칭은 행성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서 월요일에 해당되는 랑디, 화요일에 해당되는 마르디, 수요일에 해당되는 메르크레디, 목요일에 해당되는 장디, 금요일에 해당되는 방드로디, 그리고 기독교에 따라서 요일 명칭에서 이교도적인 연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요일인 디망쉐, 또 토요일에 해당되는 잠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의 요일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어는 월화수목금토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월요일은 달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화요일은 화성의 날, 수요일은 수성의 날, 목요일은 목성의 날, 금요일은 금성의 날, 토요일은 토성의 날,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한국어의 요일 명칭은 철두철미하게 행성 시스템의 명명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1896년 1월 2일부터 태양력에 기반을 둔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일의 공식적 표기는 그보다 약 한 7개월 정도 앞선 음력 1895년 4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25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력 달력보다도 요일을 먼저 수용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말에 발행된 관보 제1호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죠. 개국 504년 4월 1일 목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국이라는 것은 조선이 개국한 지 504년이 됐고 음력 4월 1일이며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주의 인문학의 네 번째 강연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의 요일 명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4주에 걸쳐 주의 인문학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